회피형 인간이 당신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예비 옵션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심리적 비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답이 당신이 주는 관심의 양을 조절하거나 메시지에 답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밀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당신을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만 가깝게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피할 수 있을 만큼만 멀리 둘 때 그들은 단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모든 것을 바꾸는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런 방식은 당신이 그들을 기다려줄 의향이 있을 때만 통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거의 모든 연애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은 진심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다 그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게 확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틈을 둡니다. 연락은 뜸해지고 약속은 흐지부지되며 예전만큼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준비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전에 제공했던 그 적당히 거리감 있는 관계를 당신이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라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전체적인 악순환이 그저 반복될 뿐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회피형의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원하지만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만큼의 관계만 원합니다. 상황이 너무 가까워진다고 느껴질 때 그들의 몸은 마치 위험에 처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속으로 이건 너무 과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게 만드는 불편하고 현실적인 감각이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생기고 나면 그들은 갇혀 있다는 느낌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그들에게 그토록 잘 통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그 순간의 자기 감정에 따라 당신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며 언제쯤 연락해야 할지 눈치를 봅니다. 반면 그들은 자신의 변덕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감정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이 떠났다가 돌아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이런 식의 관계도 괜찮으며 그들이 원할 때면 언제든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진짜 비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멀어질 때 그저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마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쫓아오게 만들려는 얄팍한 전략이 아니라 연애에서 당신이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결단으로서 말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동안 당신이 감정적인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찾기 위해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그들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세요. 이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의 패턴은 당신이 항상 기다려준다는 전제하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해질 때마다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다시 유대감을 원할 때 돌아오면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 거라는 것도 알죠. 그러한 확신 덕분에 그들은 아무런 현실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자신의 불편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을 진짜로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 왜 자신이 계속 떠나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떠났을 때의 상실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행동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배려와 기다림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를 느끼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얄팍한 게임이 아니라 진정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거두었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작동하던 패턴의 안전그물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멀어진다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를 진짜로 잃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상황을 강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패턴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원할 때만 던져주는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감지덕지하며 받아들이는 악순환에 머무는 것보다 이 두 가지 결과가 당신에게 훨씬 더 낫습니다. 회피형 패턴을 가진 사람과 연애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순조롭다가 그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답장이 느려지고 만날 시간도 없어 보이며 관계에 덜 헌신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알아내려 애쓰는 대신 이 상황을 그들이 친밀감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정보로 바라보세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그들이 변명할 기회를 만들어주지도 마세요. 그저 한결같이 당신 곁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이것은 화를 내거나 못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당신에게 진정으로 보답하는 사람들과 일에 쏟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법이 통하는 심리학적 이유는 회피형 애착의 작동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이 친밀감을 경험할 때 그들의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친밀감은 불안을 유발하고 그들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 그 불안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리를 두었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무언가에 갇혀 있다는 느낌, 대신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여지를 주지 않을 때만 통합니다. 속으로는 그들이 당신을 쫓아오기를 바라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으며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즉시 다시 받아줄 생각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것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단절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진심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고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며 친구들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보여준 한계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굴거나 극적으로 관계를 끊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일관성 있게 존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머리와 마음에 머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에게 진심으로 보답하는 다른 관계나 활동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법을 그저 밀당의 기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관심 없는 척 행동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더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변덕스러운 관계보다 당신 자신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더 가치 있게 여길 때 일어납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당신은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당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느라 실제로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성만이 상대방의 행동이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이려는 당신의 태도든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얽매여 있으면서 겉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은 멈추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속으로는 항상 그 회피형 상대와 비교합니다. 스스로는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하지만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여전히 희망을 품습니다. 이런 반쪽짜리 대처는 회피형 상대가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할지라도 당신이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라는 것을 알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지로 남아있는 한 그들은 당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패턴을 깨는 것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변덕스러운 관계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감정을 견뎌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쫓아오거나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당신을 놓아버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위험을 감수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애초에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던 연애 패턴 대신 당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비법은 그들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변덕스러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두 가지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는 동기를 찾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당신은 일시적으로 매달렸다가 다시 멀어지는 예전의 패턴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얻는 것은 거의 없이 당신의 에너지만 갉아먹던 관계에서 마침내 해방된 것입니다. 두 가지 결과 모두 그 지독한 악순환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실제 연애 상황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면 그 이유를 분석하거나 상황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일에 집중하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도 하고 당신을 채워주는 취미와 관심사에 투자하세요. 보통 그들은 결국 다시 연락을 해옵니다. 그때 당신은 그들이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로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 대답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전과 똑같이 변덕스러운 관계를 제안한다면 거절하세요. 화를 내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을 거절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일관된 모습으로 곁에 머물 것이라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해도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평화와 안정이 그 어떤 개별적인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매력을 느껴도 상대방이 당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진실은 아니지만 회피형의 패턴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심리적 비법의 토대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런 악순환에 머무는지 이해하면 이 비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피형 패턴을 가진 사람과 연애할 때 그들의 간헐적 강화는 아주 강력한 덫을 만듭니다. 그들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게 만들 만큼만 딱 그만큼의 애정을 줍니다. 그러다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기 직전에 멀어지죠. 이러한 불규칙성은 사실 애착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뇌는 그 좋았던 순간들로 돌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 짧은 친밀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더 많은 거리감과 변덕을 참아낼 준비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 좋았던 순간들이 당신이 현재 어디쯤 서 있는지조차 모른 채 겪어야 하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결코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회피형인 사람들이 종종 매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성공적이며 흥미롭고 카리스마 넘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들은 연애에서의 그들의 행동이 엉망일지라도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만 극복한다면 이 관계가 정말 멋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변한다면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의 보장 없이 지금 모습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내심과 이해심이 결국 회피형 상대가 마음을 열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게 도와줄 것이라 믿고 곁에 남습니다. 자신이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충분히 일관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자신을 믿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이나 당신이 제공하는 안정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밀감에 대한 회피형 인간의 불편함은 그들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스스로 노력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당신이 아무리 인내심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비법이 통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역학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그들이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더 노력하는 대신 당신은 완전히 물러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당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보호합니다. 둘째, 그들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실감과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이 친밀감의 불편함을 느낄 때 그들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그 거리감이 불편함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들의 패턴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은 멀어지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을 학습하고 그래서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멀어졌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그곳에 없다면 그 불편함은 친밀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실감에서 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감정이며 더 거리를 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패턴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그 패턴이 소중한 관계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결정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이런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비법은 당신에게 이득이 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패턴을 되돌아보고 더 일관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진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마음을 정리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변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 사람이 당신이 연애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임을 확인했을 뿐이고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통하는 다른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비법을 실행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과정에서 겪는 당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낄 때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그들을 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보았던 가능성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과 엮인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정상이며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사람이고 당신이 마음을 쏟았던 무언가의 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감정적인 과정을 겪어내려면 관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변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환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이 실제로 겪었던 현실 말입니다. 당신은 불안했던 적보다 행복했던 적이 더 많았나요?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꼈나요? 아니면 늘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고민했나요? 좋았던 순간들이 나빴던 순간의 스트레스를 보상할 만큼 충분했나요? 솔직하게 이 질문들을 마주해보면 대개 그 관계가 당신이 믿고 싶었던 것만큼 순조롭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거나 먼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항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고 당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런 충동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할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며 이는 곧 그들의 패턴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단절은 진정으로 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며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이러한 충동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지지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해주는 친구들은 마음이 약해질 때 당신이 결심을 지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다시 미화하기 시작할 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때 주의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관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쏟던 에너지를 거두고 당신 자신의 삶에 더 많이 투자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발전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또한 이 비법은 누군가가 자신의 패턴을 진심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당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신을 쫓아오는 것을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도 포함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극적인 고백이나 맹렬한 구애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는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회피 성향을 마주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패턴을 인정하고 그 패턴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책임지며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떠난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다시 마음을 열 때까지만 맹렬히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편안해지면 예전의 그 거리감 두는 행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려면 인내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관심을 표현하며 돌아온다면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다르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들이 일관되게 먼저 연락을 하는지, 구체적인 약속을 잡는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지,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소통하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애매하고 일관성 없으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지 확인하세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패턴을 고치려 노력한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그 관계에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비법은 그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엉망이었던 관계 역학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만약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했을 때 다시 시작해볼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삶에 무엇이 맞고 당신이 연애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달린 당신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피형 상대가 진정한 변화를 보이며 돌아와도 이미 떨어져 있는 동안 감정적으로 마음 정리가 끝났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해주며 상대방이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과입니다. 이 비법은 두 사람이 다시 이어지든 아니든 그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변덕스러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맞는 것을 바탕으로 선택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법을 배우면서 얻는 장기적인 이점은 단지 이 하나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언제든 곁에 있어주는 것이 회피형 패턴을 부추긴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관계에서 이러한 패턴을 초기에 발견하는데 훨씬 더 능숙해집니다. 누군가가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변명을 늘어놓거나 더 노력하는 대신 그것을 상대방이 친밀감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정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투자할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며 결코 잘 풀리지 않을 관계에 깊이 빠져드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당신은 연애에서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더 강력한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변덕스러운 관계에서 언제든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애초에 그런 관계를 억지로 참아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파트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한 필요를 표현하는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채워줄 수 없다면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로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좌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의 유형과 당신이 만들어가는 관계의 역학 자체를 바꿉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변덕스러운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 곁에 남기 위해 자신의 패턴을 고치거나 아니면 애초에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당신은 일관성 있게 당신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며 그것이 바로 오래 지속되고 만족스러운 연애를 만드는 길입니다. 마침내 이 비법을 실행에 옮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관성 없는 관계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있을 때 당신의 뇌 용량 중 엄청난 부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돌아올지, 당신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는 데 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그 생각뿐이죠. 그것은 다른 수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당신 마음속의 소중한 공간을 차지해버립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물러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지 않을 때 그 정신적 에너지는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당신의 목표, 관심사, 그리고 이 힘들었던 연애를 넘어선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정신적 맑음은 종종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던 삶의 다른 영역까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항상 당신만 먼저 연락하는 친구 관계의 패턴을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직장 내의 역학 관계를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 패턴을 다루면서 배운 이 비법은 당신이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훨씬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화답을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이 비법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당신의 자아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한결같이 곁에 있어 주지 못한다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한가, 너무 애정을 갈구하나,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가 하는 생각들이 깊게 뿌리내리며 단지 이 연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이 패턴을 깨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관성 있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못한 취급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아상의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삶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누구에게 에너지를 줄 것인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한계에 맞추기 위해 당신 자신을 억누르거나 작게 만드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당신 자신의 판단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융통성 없이 굴거나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봐 주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당신만의 단단한 가치를 구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비법이 통하는 이유는 회피형 패턴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환경 자체를 제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당신을 잃지 않고도 변덕스럽게 굴 수 있게 해주는 안전그물이었습니다. 그 안전그물을 치워버리세요. 그러면 그들은 변화할 동기를 찾거나 아니면 당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변덕스러운 관계의 악순환에 머무는 것보다 이 두 가지 결과가 훨씬 낫습니다. 이 비법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일관된 태도를 요구할 만큼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기꺼이 걸어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애에서 이런 패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마침내 당신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거두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려운 연애 패턴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